바퀴에서 엄청난 개성을 보여주는 시바 치하루의 바퀴 외전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시바. 도쿠가와는 피크를 분석하던 알버트 페인 박사에게 한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당신은 지식의 결정체가 아니냐며 폭주족 시바 치하루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이냐는 질문에 알버트 박사는 고대 시대를 떠올려버리는데요. 알버트 박사는 말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며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시바는 사냥에 가장 많은 힘을 쏟던 시대의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바의 기본 성질은 수련민족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기울어진 이 자세는 내면의 정신성을 보여준다며 그의 근성과도 같다고 합니다. 2. 근성. 알버트 박사는 근성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시바 치하루는 휴식 시간은 물론 자는 시간까지 근성을 불태우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근성이 있는 것인지 시바 치하루는 근성이 있다 정도가 아닌 일상이 근성 상태라는 얘기를 해주는데요. 알버트 박사는 오줌을 싸면서도 근성을 보이는 시바 치하루는 근성의 천재라고 말을 해줍니다. 3. 길방. 도시의 밤거리를 걷고 있는 시바 치하루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길방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리젠트 머리와 이상하리만큼 올라간 눈썹을 보여주며 길 한가운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시바의 길을 막아서는데요. 이 남자는 길 가운데는 강자가 지나가기 마련이라며 시바에게 약한 놈은 전봇대 밖으로 다니라고 합니다. 시바 치하루가 이 남자를 노려보자 이 남자는 시바의 뒤에 3마리의 용이 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남자는 쫄아버리며 시바 치하루에게 길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 전설의 특공대. 기자 에라브는 전설의 특공대 대장 시바 치하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였는데요. 시바의 전설을 있는 그대로 열심히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그를 취재하려 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잡은 것인지 시바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시바는 또 담배를 물고 새우등을 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자연스럽기만 한 시바의 모습을 보고 에라브는 맹수의 환영을 보는데요. 자리에 앉은 시바는 에라브에게 할 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에라브는 스트릿 전설을 추구한다며 당신의 전설에 대해 알려달라고 말하자 시바는 종이랑 연필이 나를 담을 수 있냐고 되물어보는데요. 에라브는 당황해합니다. 오, 진짜야. 시바의 전설인 나나한 특공대를 혼자 쳐부순 사건, 지하격 투장에서 복싱 챔피언을 이긴 사건 등 에라브는 시바에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시바는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돌인 걸 아냐고 되묻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망치로 내려치면 깨진다며 그 소문은 헛소문이라는 암시를 주는데요. 이때 내 남자가 이 자리는 자신들의 구역이라며 시바 치하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멱살을 잡자 바로 불화를 차버리는 시바는 싸움의 준비 땅은 없다 말해주는데요. 포크를 들고 덤비는 상대의 공격을 시바는 이마 정면으로 받아내며 이 남자를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남자의 싸움은 맨손이 기본이라며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내 남자를 압도해버립니다. 그리고 에라브에게 이마에 박혀있는 포크를 뽑으라고 하고 얘기가 듣고 싶다면 찾아오라 말합니다. 에라브는 그 소문들이 모두 사실인 걸 깨닫네요. 6. 유튜버. 기습 전문 100만 채널 유튜버인 사무라이 여택이 오프닝을 찍고 있는데요. 싸움 좀 했다는 녀석들을 기습하여 쓰러뜨린다며 의식 밖의 공격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드디어 전설의 폭주족을 노린다고 하는데요. 초거물인 이 폭주족을 친다고 오프닝을 마친 유튜버 사무라이 여택에게 매니저는 정말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구독자가 늘어도 수익이 계속 떨어진다며 시바 치하루를 통해 떡상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습이 안 통하는 놈은 없다며 유튜버는 유지로의 아버지인 한마 유이치로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7. 망상. 유튜버는 한마 유이치로가 프로레슬링 챔피언전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스트레이트에 기절한 걸 못 봤냐고 말하는데요. 무적의 남자가 기습에 손쉽게 패배하였다며 망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니저는 당연히 짜고 치는 거라 말하지만 유튜버는 씹어버리는데요. 그리고 유튜버는 나도 시바 치하루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습은 최강이라며 시바 치하루를 만나러 갑니다. 8. 기습. 시바 치하루를 만나러 간 유튜버는 잘 찍으라며 접근하는데요. 최고의 기습 순간을 만들기 위해 뇌에서 가벼운 산소가 결핍되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숨이 내뱉는 순간을 노리며 빠따를 들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격 직전 늪에 빠진 악어 형상을 보며 멈칫하는데요. 지금 빠꾸할 수 없다며 일단 시바의 머리를 내려쳐버립니다. 시바는 다운 직전 멈추며 바로 데스롤 박치기를 날려버리는데요. 시바는 쓰러진 유튜버에게 불을 빌려달라며 담배를 피고 떠나버립니다. 유튜버는 잡아먹히지 않아 다행이라 말하며 시바 치하루는 유유히 떠나가네요. 매니저는 좋은 영상이 남았다며 신이 나 있습니다. 9. 전설. 시바의 전설을 써내려가겠다던 기자 에라브는 시바 치하루와 만나고 있는데요. 시바가 내 전설을 담아내는 건 잘 되고 있냐고 묻자 에라브는 당황해하며 왜 특공대장을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며 시바가 건너려는 다리를 막아버리는데요. 마침 시바 치하루에게 하나야마 카오루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나야마는 지금 바로 올 수 있냐고 시바에게 묻자 시바는 바로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면 1시간을 돌아가야 된다는 말에 시바는 옆에 있던 오토바이를 빌리네요.
그리고 트럭은 불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10. 메이커. 에라브는 길이 없다고 시바에게 얘기하는데요. 시바는 오토바이 핸들을 좁히며 돌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라브에게 폭주족은 길이 없으면 만든다며 전속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하는데요. 시바치하루는 불타오르는 트럭에 접근하며 슬라이딩을 시작합니다. 트럭 밑으로 지나간 시바를 보며 다들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에라브가 물어봤던 특공대장을 왜 하냐는 질문에 시바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든다는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시바 대단하네요. 11. 도착. 하나야마 대장의 호출로바에 도착한 시바는 하나야마와 만나는데요. 하나야마는 오랜만에 너와 마시고 싶었다며 앉으라 얘기합니다. 시바는 어제도 마셨다 말하자 카오루는 그랬나 하며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야마는 너한테 탄내가 난다며 둘은 대낮부터 술자리를 갖네요. 둘이 술자리를 갖는 사이 다른 쪽에서는 세 남자가 다 벗고 있는 한 남자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질서가 곧 진리라며 자신에게 폭주족 대장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자가 왜 벗고 있는지는 미지수네요. 12. 사냥. 폭주족 사냥을 한다는 누드 남자의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시바의 자칭 첫 번째 꼬붕은 누드 남자는 통칭 에디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나이트클럽의 경비병이었던 이 남자는 실력은 확실했지만 과잉 방어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1시간 뒤 누드 남자 에디와 시바치하루의 맞짱을 볼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시바와 에디가 약속 장소에서 만나고 있네요. 13. 대장 시바. 시바와 만난 에디는 무질서와 질서에 대해 얘기하며 폭주족은 그것을 어지럽힌다고 말하는데요. 시바 당신이 이것들의 대장이라 들었다며 용서할 수 없으니 폭주족을 박살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폭주족들은 시바의 적대 관계인 폭주족이었는데요. 시바는 그런 건 상관이 없는지 니놈이 뭔가 착각했다며 우통을 까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싸우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다며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버립니다. 누가 보면 발권인 줄 아는 이 자세는 시바의 파이팅 포즈인데요. 하지만 이 자세는 발권을 위한 파이팅 포즈가 아니며 에디는 시바치하루의 얼굴에 일격을 날려버립니다. 3번의 공격 끝에 다운된 시바는 아직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네요. 14. 강철면상. 시바가 코피를 흘리며 누워있자 사람들은 웅성대는데요. 그때 첫 번째 시바의 꼬붕이 에라브에게 잘 봐보라고 얘기합니다. 에디의 손가락이 부러져 있으며 시바는 일어나 계속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에디는 용서할 수 없다며 시바에게 발차기를 시전합니다. 주먹과 발꿈치의 강한 부분에 맞서 시바는 인체의 약한 부분인 안면으로 공격을 받아내는 유파라고 설명하는데요. 얼굴이 강철면상인지 에디의 발이 골절되다 못해 분쇄가 되며 에디는 시바의 팔에 잡히고 맙니다. 15. DDT.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목을 고정한 시바는 이를 악물라고 얘기하는데요. 핸드포켓 DDT를 에디에게 콘크리트 바닥에 세려버리며 계속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에디는 더 할 수 없다 말하며 둘의 결착이 지어지는데요. 양손을 안 쓰고 이긴 시바치하루를 보며 에라브는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잡혀있던 적대 폭주족들을 보며 무슨 일 있으면 말을 걸라 말하는데요. 에디에게 잡혀있던 이 폭주족들은 시바에게 오스 감사합니다를 외치네요. 이후 에디는 치하루에게 반하였는지 시바치하루의 폭주족을 가입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반하게 하는 시바의 바퀴 외전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퀴 외전 꽃의 치하루 6화부터 최신화까지의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용서문. 시바치하루가 주인공인 바퀴 외전에 뜬금없는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카부키초를 배경으로 중국의 상남자 용서문이 모습을 보입니다. 용서문은 지하세계의 언체인으로 불리며 과거 미국의 언체인 올리버와 맞붙으며 스마트하게 패배하며 큰 인상을 남겨주었었는데요. 대만 암흑계의 도박 격투기에 평생 불패의 남자로 불리며 담배를 꼬라물고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광택이 나는 투명한 하얀 피부와 미동조차 하지 않는 무표정의 올백의 상하이를 입고 있는데요. 결벽증이 있는 것인지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는 용서문은 기묘한 기운을 뽐내며 몸에서 광택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용서문을 보며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데요. 왜 이런 것인지 용서문을 보는 사람들은 용서문이 투명인간인지 투시가 되어 보이며 이런 용서문을 한 남자가 막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바치하루가 용서문 앞에 나오며 담배를 꼬라물고 허리를 숙인 채 접근하는데요. 보행자들은 시바치하루와 용서문을 보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침을 삼키기까지 하며 숨을 죽이고 보고 있습니다. 두 명이 지나가기에 충분히 넓은 공간이지만 시바치하루와 용서문은 서로의 길을 비키지 않으며 이건 마치 절벽에 놓인 로프끈과 같다고 말하는데요. 미쳐버린 것인지 노 밖으로 두 사람은 마주하며 서로의 담뱃불이 맞닿아 연기를 뿜으며 서로를 호적수로 생각하며 지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상외로 싸우지 않고 두 사람은 지나치나 순간 용서문의 모습이 사라지며 시바치하루는 빠기쳐 있는데요. 시바치하루는 환희에 차 있으며 자신이 싸워왔던 폭주족들과 아이언 마이클 바퀴를 떠올리며 그것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 말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 임무.
시바치하루와 뜨거운 만남을 보인 용서문은 골목에서 한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중국 역사의 표본인 카쿠의 황의 아들 곽춘성이었으며 용서문에게 한 장의 서류를 넘겨줍니다. 곽춘성은 이놈을 처리해달라는 임무라며 우리가 나설만한 일이냐 말하고 떠나는데요. 이 종이에 처리할 남자는 시바치하루였으며 용서문을 보며 귀신 소동이 일어났다는 카부키 초거리는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에서 두 남자가 일본으로 도착한 시점에 또 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남자는 하오란이라는 남자로 과거 시바치하루에게 길을 비켜준 불량배에게 왜 시바치하루에게 길을 양보하고 도망쳤냐 물으며 주댕이에 야구공을 물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야구공을 물린 남자가 달려들 자세를 잡는데요. 이 뭔 상황인지 쫄아버렸던 남자에게 배트를 잡게 하며 야구는 합이 중요하다며 뛰어들게 만드는데요. 다행히 주댕이에 문야구공에 맞추는 데 성공하나 파워에 서밀려버리고 인간야구공에게 박치기를 당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오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요. 하오란의 아버지에게 걸려온 전화로 하오란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경호원을 보내놨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오란의 뒤에는 용서문과 곽춘성이 서 있는데요. 인간야구공은 이건 우리의 문제라며 짱깨의 도움은 필요 없다 하자 곽춘성은 니들 똥을 치워주겠다는데 왜 설치냐며 꺼지라 말합니다. 인간야구공에게 공을 물린 뒤 용서문이 빠따를 휘두르자 홈런이 터져나옵니다. 3. 신주쿠. 신주쿠에는 월리스성같이 생물상을 분단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주쿠와 카부키초에서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야마 카오루와 시바치하루가 등장을 하며 이들 앞에 중국 대표인 용서문과 곽춘성이 나타나는데요. 하나야마는 손님이니 극진히 대접하라 말하고 곽춘성 옆을 지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길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대한 로드롤러와 같이 보였는데요. 월리스선을 지났다고 볼 수 있는 하나야마에게 곽춘성이 따라가기 시작하며 용서문과 시바치하루도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장소에 도착하며 시바치하루는 싸움에는 말도 이유도 필요 없다며 우통을 까는데요. 용서문은 이 새낀 분명 평범한 일반인 같은데 풍기는 분위기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강하다 생각합니다. 둘 다 폼생폼사인지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시바는 양손을 넣은 채 드롭킥을 날려버리나 용서문은 자신의 특기인 발권을 시전합니다. 하나야마를 따라간 곽춘성은 하나야마에게 시바치하루는 죽어버릴 거라 말하는데요. 하나야마는 시바는 걱정 없다며 자신과 할판할 건지 곽춘성에게 물어봅니다. 4. A급. 곽춘성의 말대로 시바는 발권을 신나게 쳐맞고 있으며 용서문을 보며 이놈은 바퀴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초 A급의 기술자라 생각하는데요. 창피를 줄 수는 없다며 턱과 불알을 쳐맞는 시바치하루는 간지럽다며 쓰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정신이 아닌 건지 이것이 자신이 갖출 수 있는 예의라 하는데요. 시바가 쳐맞는 모습을 보는 인근 행인 코우키는 불량배가 쳐맞고 있으니 기분은 좋았으나 나중엔 자신이 응원을 하게 되었다 하는데요.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시바치하루가 쓰러져야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말하며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말합니다. 이 자세는 이기고 지고의 영역을 넘어선 실전 본능에 온몸을 맡긴 자세였다고 하는데요. 이 무슨 개소리인지 싶었으나 시바는 용서문을 철장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으며 이를 알아챈 용서문은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사투라고 말합니다. 겨우 몰아세웠지만 다시 용서문에게 쳐맞으며 시바는 사실 나의 전투기술로는 승산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데요. 기술도 재능도 없는 자신은 약한 걸 알지만 단련을 할 생각은 없다고 쌉소리를 씨부립니다. 자신의 우상인 하나야마를 생각하며 발로 차는 척하며 발차기와 어퍼컷하는 척하며 어퍼컷을 보여주며 또 한 번 쳐맞는데요. 이제는 안 되겠는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미야모토 무사시처럼 이름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끄는 줄 알았으나 용서문에게 싸움이란 기합과 배짱만 있으면 된다며 널 이제 쓰러뜨려준다 하는데요. 면상으로 용서문에게 정면으로 달려들며 안아골절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알이 곧 튀어나올 상황에 처하나 물러서지 않으며 용서문의 머리통을 잡는 데 성공하는데요. 시바는 자신이 말하지 않았냐며 용서문에게 싸움은 기합과 배짱이라며 박치기를 날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용서문이 올리버에게 패배하였을 때처럼 똑같은 박치기로 공격을 시전한 시바치하루가 중국의 언체인에게 이기게 될지 하나야마는 곽춘성을 일격에 보내버릴지 다음 편이 기대가 됩니다. 깡따구 하나는 시바치하루가 최고네요. 감사합니다. 이름 자체가 남다른 시바치하루의 외전 스토리 최신판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시바. 중국 초강자인 용서문의 머리통을 잡으며 시바치하루는 박치기를 시전하려 하는데요.
용서문은 순간 무슨 냄새가 난다며 이것은 바로 패배의 냄새라 생각합니다. 과거 승리만 하고 살아온 용서문은 비스켓 올리버에게 개털린 상황을 생각하며 두 번 다시 그딴 일을 만들지 않겠다 하는데요. 엄청난 의지로 시바치하루를 날려버리며 표정이 급 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보던 사람들은 저건 마치 흉인이라 말하고 치하루의 피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데요. 비처럼 피가 내리지만 용서문 몸에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으며 아니 시바 이게 뭔가 싶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개쌉소리. 멋지게 뒤돌아 퇴장하려는 용서문을 보며 시바 치하루는 일어나는데요. 모두들 치하루를 응원하기 시작하며 눈알이 나오던가 팔이 부러지던가 자신은 상관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부러진 팔을 휘두르며 공격하자 용서문은 이 새끼 뭐야 하는 표정을 짓는데요. 신주쿠의 경찰은 두 사람의 싸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해가 잘 가지 않겠지만 치하루 몸에서 시바 빛이 뿜어져 나왔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으슥한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과학자도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며 개쌉소리를 날리네요. 3. 보물. 부러진 팔로 반격하고 맞아도 일어나는 치하루를 보며 용서문은 계속 이상하다 하는데요. 그리고 치하루는 최종 근성 자세를 취합니다. 이제부터는 끈기의 싸움이라며 누구 하나가 패배를 인정해야 이건 승부가 난다 하는데요. 용서문이 자신의 주먹은 음속을 넘어선다 하자 뒤에서 한 남자가 용서문을 부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남자는 같은 카이오 출신인 자쿠 카이오였으며 시바는 미래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4. 존나 빠른 그거. 근성의 자세를 취한 치하루는 이건 바퀴의 바퀴권을 흉내낸 거라 말하며 아무튼 개빠른 그거를 사용해보겠다 생각하는데요. 용서문은 자쿠 카이오에게 개소리 말라며 담배를 무는 모습을 보입니다. 애들만 가르치니 눈깔이 삐었냐 묻자 자쿠 카이오는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냐며 흡연은 여유의 표현이 아니라 하는데요. 하지만 용서문은 손을 떨고 있었으며 자쿠는 이것은 미래의 젊은이와 사투라고 하자 용서문은 이제 망설임은 사라졌다 말합니다. 필살의 일격으로 보내버리겠다며 그것이 치하루에게 보내는 경이라 하는데요. 그리고 치하루는 몸을 액체화하기 시작하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 뭐야 이거. 시바 치하루의 전기를 써내리던 에라부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 모두가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는데요. 한 마리의 용이 날아올라가는 걸 봤다 얘기하며 그것은 의지의 결정체였다 말합니다. 엄청난 속도의 용서문도 놀라버리고 공격을 날리나 그것은 의지가 만들어낸 환영이었다 하는데요. 그리고 찐 머리통으로 용서문의 공격을 받아내자 용서문의 주먹은 아작이 나버리고 맙니다. 용서문은 분명 난 이 남자를 관통했는데 어찌 된 거냐며 당황해하는데요. 자쿠 카이오는 자네도 역시 본 것이냐며 이것은 우리가 그의 의식에 동조를 해버렸다는 쌉소리를 날려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며 우리의 뇌는 그의 모습에 매료되었다고 하네요. 6. 자만. 용서문은 당황하였지만 두 번째 타격을 날려버리고 마무리 공격을 하려 하는데요.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는 최고 기록으로 시바치하루를 날려버립니다. 희미하게 유지되던 시바치하루의 의식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며 뇌마저 몸의 제어를 놓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퀴권의 모든 조건이 맞춰지며 궁극의 탄력이 발동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용서문을 지나쳐가자 급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쿠는 훌륭하다며 모두들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얘기합니다. 시바치하루는 십자가 모양으로 기절을 하며 사투가 종결되네요. 7. 독소.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며 이 기도는 시바치하루를 위한 기도였는데요. 관객들은 사투의 결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단지 시바의 용맹한 모습에 매료되었고 시바가 좋터져도 계속 일어나는 모습에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에게 한 방 먹인 것을 느낀 것에 감정을 느꼈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자신들을 투영시켜 격앙된 감정을 넘어서 독소를 배출시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쓰면서도 이 뭔 개쌉소린가 싶네요. 그러나 냉정한 용서문은 생사의 탈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8. 시바. 냉정한 용서문은 발권 자세를 취하며 마무리 일격을 준비하는데요. 자신은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자유라며 여유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바는 기절한 상태에서도 또 한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며 용서문은 무언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쿠는 용서문에게 너가 무술가로 있어 기쁘다며 넌 금방 승부를 낼 수 있었지만 시바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데요.
용서모는 시바는 보물이냐 묻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쿠가 그렇다 하자 용서모는 다음은 없다며 입을 킥할 만한 담배 끄는 장면을 보여주고 사라집니다. 9. 또 한 곳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하나야마 카오루는 주먹을 쥐고 노받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주먹을 쥐어 육체의 마찰음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카쿠의 황의 아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거냐며 날 보지 않고 있지만 나만을 응시하고 있다며 또 쌉소리를 시전하는데요. 이때 하나야마를 보던 사람들은 서 있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말하며 무언가 몸이 무거워졌다고 말합니다. 하나야마 카오루 주먹 인근에서 중력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것은 주먹의 악력 때문이라고 하네요. 10. 블랙홀. 서서히 수축하며 무가 되어버리는 블랙홀과 유사하다는 카오루의 주먹을 보며 카쿠의 왕의 아들인 곽춘성은 이 녀석 진수성찬이라 생각하는데요. 자신은 아버지를 뛰어넘을 거라 생각하며 자신은 물을 놓지 않았다 말합니다. 자신의 무는 중력마저 거스른다며 이걸 그대로 받았다간 의식이 날아갔을 거라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은 그때와 다르다며 몸을 최대치로 이완하며 소력을 발동시킵니다. 자신을 봐달라며 멋지게 착륙하지만 한 대 더 얻어맞네요. 11. 병신. 소력을 보여준 춘성이를 또 한 대 쳐버리며 하나야마는 한눈 팔지 말라 하는데요. 곽춘성은 트럭에 꽂혀버리며 코피가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소력이고 나발이고 안 되겠는지 하나야마를 보며 괴물 새끼라 생각하는데요. 트럭 주인에게는 하나야마가 수리비를 물어줄 거라 얘기하며 개쿨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방의 배가 터질 것 같다 하는데요. 하나야마는 트럭 수리비가 얼마냐 물으며 두 사람의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깨어난 시바 앞에는 자쿠카이오가 있으며 공권도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말하네요. 드디어 시바 치하루 마지막 완결편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시바에게 다가온 샤크 카이오는 넌 겁나 세질 수 있다며 나에게 오라 하는데요. 악수를 권하자 시바는 시바 이게 뭔 상황인가 생각하며 벙찐 표정을 짓습니다. 시바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며 이기고 싶어서 단련하고 무기를 잡는 것은 패배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는데요. 하나야마 카오루와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시바는 자신은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다며 이대로가 좋다 말합니다. 그리고 담뱃불을 붙이며 자신은 비굴한 약점 따위는 만들지 않는다며 이것이 바로 치하루의 방식이라 말하고 떠나갑니다. 지금까지 바퀴 외전 시바 치하루의 외전이었습니다. 시바 감사합니다.